안녕하세요. 환장 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6년 2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세법을 이용하여 제거시킬 수 있는 오염물질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수세법으로 제거시킬 수 있는 오염물질은 난용성 기체가 아닌 물질이어야 되기 때문에 난용성 기체를 외워두면 좀 편합니다. 자, 우리가 난용성 기체를 한번 외운 적이 있었는데 어디서 외웠냐면 헨리 법칙에 적용되는 물질을 외웠었는데 헨리 법칙에서는 난용성 기체가 적용되기 때문에 암기를 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암기를 했었냐면 헨리는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혼 놓고 쳐다봤습니다. 따라서 수소, 산소, 질소, NO, NO2, CO, CO2 등은 난용성 기체입니다. 따라서 난용성 기체들을 제거하면 해당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답을 안 만들었네요. 2번에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난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됩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요? 자, 산성비는 통상 pH 5.6 이하인 비를 말하면서 산성비는 인공곡축물의 부식을 촉진시킵니다. 자, 이 산성비에 관련된 내용은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가스상 물질과 먼지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으며 압력 손실이 큰 집진장치, 압력 손실이 큰 집진장치는 세정 집진장치이며 그 중에서도 벤츄리, 스크러버가 가장 큰 압력 손실을 갖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중량비가 탄소, 수소, 산소, 황이 주어졌을 때 이론 산소량은 얼만큼인가요? 자, 연료 무게당 산소 부피 공식은 1.867C 플러스 5.6H 플러스 0.7S 마이너스 0.7 산소이기 때문에 각각 C, H, S, O에는 함량비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1.7876이 나오게 돼서 대략적인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대기가 매우 안정한 상태일 때 아침과 새벽에 잘 발생되고 굴뚝의 높이가 낮으면 지표 부근에 심각한 오염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연기의 모양은 어느 것인가? 자, 연기의 모양은 정말 출제가 잘 되는 녀석이죠. 자, 그래서 그래프와 함께 암기를 했었습니다. 대기가 매우 안정한 상태일 때는 건조 단열 감율과 비교했을 때 반대의 기울기를 나타내게 되죠. 따라서 이건 안정 상태가 되는데 안정 상태에서는 부채형이 답이 됩니다. 따라서 부채형이 답이 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7번. 집진장치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집진장치에 대한 내용 정말 출제가 잘 되고 있죠. 사이클론은 여과 집진장치에 해당된다. 사이클론은 여과 집진장치가 아닌 어떤 것이죠? 원심력 집진장치입니다. 또한 원심력 집진장치는 블로우 다운과 함께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로우 다운을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되고 틀린 보기가 됩니다. 2번 중력 집진장치는 저효율 집진장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통 집진장치의 전처리로 많이 사용이 되는 집진장치 중 하나예요. 틀린 보기가 되겠고 3번 여과 집진장치는 수분이 많은 먼지 처리에 적합하다. 여과 집진장치는 수분이나 점착성이 많은 먼지 처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4번 전기 집진 장치는 코로나 방전을 이용하여 집진하는 장치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을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흡착 과정은 가역정이기 때문에 흡착제의 재생이나 오염가스의 회수에 매우 편리하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그럼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물리적 흡착은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흡착능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고 3번 물리적 흡착은 화학적 흡착보다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흡착 과정에서의 발열량도 크다. 이것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화학적 흡착이 더 큽니다.
틀린 보기. 네 번째, 물리적 흡착에서는 용질의 분자량이 적을수록이 아니라 클수록 유리하게 흡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집진 장치에 입구 더스트 농도가 나와 있고 출구 더스트 농도가 나와 있을 때 집진율은 얼마인가? 자, 이번에는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집진율을 구하는 방법은 1-유입분의 유출을 해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입구의 농도와 출구의 농도의 단위를 공통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통일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해당 문제에서는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96%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참 쉽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는 폐수 내에 질소 화합물과 결합하여 무엇을 형성하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염소가 폐수 처리가 되게 되면 HOCl이 발생되고 이때 NH3와 반응하게 되면 NH2Cl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라민이라는 녀석이 형성이 되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반응식은 외우실 필요 없고 질소 산화물과 결합하게 되면 클로라민이 형성되는구나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9번 시판되는 황산의 농도가 96%이고 비중이 1.84일 때 노르말 농도는 얼마인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단위는 EQ/L인 노르말 농도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럼 비중 1.84는 밀도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1.84g/ml. 그 다음에 농도를 96%로 곱해주게 되면 지금 해당이 되는 단위가 나오게 되고 지금 그램 단위를 EQ로 바꿔주기 위해서 98은 황산의 분자량이며 여기서 나누기 2를 해준 것은 황산의 가수를 곱해준 것입니다. 자, 황산은 H2SO4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때 수소이온이 2개 있기 때문에 가수는 2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해주게 되면 36 노르말 농도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수질오염 방지 시설의 처리 능력 또는 설계 시에 사용되는 다음 용어 중 그 성격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어느 것인가? 자, FM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용적 곱하기 MLSS 농도분의 BOD 유량분의 BOD 농도로 구할 수가 있고 SVI는 슬러지 볼륨 인덱스로서 50에서 150 사이가 정상 범위이며 50 이하일 경우에는 핀 플럭 현상이 발생되며 200 이상일 경우에는 슬러지 팽화가 발생합니다. 슬러지 팽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또한 용적 부하는 유량 곱하기 BOD 농도분의 용적으로 구할 수 있으며 슬러지 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SVI라고 볼 수가 있죠. 1번, 2번, 3번 정말 잘 출제되기 때문에 각각의 식을 다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농촌마을에 발생하수를 산화지로 처리할 때 유입 BOD 농도가 100g/m 3승이고 유량이 3000m 3승/d이며 필요한 산화지의 면적은 3헥타르라고 한다. 이때 BOD 부하량은 얼만큼인가? 자, 앞에 문제에서도 한번 봤는데 BOD 부하량이란 산화지의 면적분의 유량 곱하기 BOD 농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위를 맞춰주면 그대로 대입하게 되는데 여기서 g만 킬로그램으로 바꿔주게 되면 100kg/헥타르 데이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아연과 성질이 유사한 금속으로 체내 칼슘 균형을 깨뜨려 이따이 병. 자, 이따이 병이 나오는 순간 카드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SVI가 150인 경우 반송 슬러지의 농도는 얼마인가? 자, SVI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인 SVI는 반송 슬러지 농도분의 10의 6승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송 슬러지 농도 XR은 SVI분의
10의 6승으로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150분의 10의 6승이기 때문에 답은 6667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SVI 관련된 것들은 잘 출제되기 때문에 특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계산 공식들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생물학적 고도 처리 방법 중 활성 슬러지 공법의 포기조 앞에 혐기성 조를 추가시킨 것으로 혐기성 조, 호기성 조로 구성되고 질소 제거가 고려되지 않아 여기까지 봤을 때는 바로 AO 공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혐기성 조에서는 인이 방출되며 호기성 조에서는 인의 과잉 섭취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무산소조를 볼 수 있는데 무산소조에서는 탈질화가 진행이 되죠. 이 탈질화가 진행되어야만 질소가 제거되기 때문에 이때 AO 공법은 질소가 제거되지 않고 인만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9번 FMB 문제가 나왔습니다. FMB는 앞에서 한 번 더 설명드렸기 때문에 인자 넣는 것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농도가 mg per 리터 그리고 BOD 농도도 mg per 리터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유량이 2000m 3승 per day이고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뭐 있죠? 포기조 용적이 나와 있죠. 자, 미터 3승, 미터 3승이 또 맞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할 필요 없이 해당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나온다는 거 이건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 지하수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지하수는 지표수와 비교하여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1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광학 반응 및 호기성 세균에 의한 유기물 분해가 주를 이룬다고 되어 있는데 지하수는 땅속에서 흐르기 때문에 호기성 세균이 아닌 혐기성 세균에 의한 분해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보기에 대한 특징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2번입니다. 미생물 성장 곡선에서 다음 설명과 같은 특성을 보이는 단계는 어느 것인가? 먼저 미생물 성장 곡선이란 유도기, 그 다음에 대수 성장기, 그 다음에 정체기, 정직이라고 하죠. 정체기, 정직이, 그 다음에 사멸기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사멸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음 설명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조금밖에 없는 양분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또한 미생물은 그들 자신의 원형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자산화 과정을 겪게 된다. 자, 이 해당되는 설명은 사멸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각의 미생물 성장 곡선이 어떤 것들의 특징이 있는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거 체크해주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처음 부피가 1000m 3승인 폐기물을 압축하여 500m 3승인 상태로 부피를 감소시켰다면 최적 감소율은 얼마인가? 최적 감소율, 즉 부피 감소율 VR도 출제가 아주 잘 되는 녀석입니다. 압축 전 부피분의 압축 전 부피에서 압축 후 부피를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 단위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내주게 되면 50%가 되는 것이죠. 이건 쉬운 문제였습니다. 3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도시 지역의 쓰레기 수거량은 1079만 2,500톤 per year이다. 이 쓰레기를 1363명이 수거한다면 수거 능력 MHT는 얼마인가? 자, 지금 MHT는 쓰레기 총 수거량 분의 수거 인부수 곱하기 수거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단위 환산을 할 때 1년의 작업 일수는 310일이기 때문에 1년당 311일 동안만 계속 일을 하고 하루에 8시간만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는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2번 문제입니다. 배출가스를 냉각시키거나
유해가스 또는 악취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이들을 같이 제거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집진 장치로 알맞은 것은 유해가스나 악취 물질을 동시에 제거할 때는 세정 집진 장치가 가장 적합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 퇴비와 공정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퇴비와 관련된 문제는 퇴비와 관여 인자를 외우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크기를 고르게 할 필요 없이 되어 있는데 퇴비와 공정은 크기를 고르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크기를 고르게 한 후에 퇴비화를 진행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가 되겠고, 2번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해 최적 온도는 90도가 아니라 60에서 70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2번도 틀린 보기. 3번. 충분히 물을 뿌려서 수분을 100%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50에서 60% 정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노트에 항상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 문제입니다. 파쇄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파쇄의 목적은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파쇄의 목적에 대한 내용도 노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까지 했고 5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0번 적환장의 위치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적환장의 설치 위치 또한 출제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트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노트에 정리 후에 감기를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1번 문제입니다. 메탄 8kg을 완전 연소시켰다. 그때 필요한 이론 산소량은 얼마인가? 자, 연소시켰다고 하면 먼저 반응식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죠. 메탄은 CH4이고 연소하게 되면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산물은 CO2와 H2O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좌우 양변을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좌측에 탄소는 1개가 있기 때문에 우측의 탄소도 1개, 즉 이산화탄소는 1개가 있는 것이고 H가 4개 있기 때문에 이쪽에 H가 2개 있죠?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물 분자가 2개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소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좌측의 산소 개수를 보겠습니다. CO2에서 2개, 물에서 2개가 있기 때문에 좌측에도 4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2개가 있기 때문에 산소는 2개가 필요한 것이죠. 자, 반응식은 완성하였고 주입한 킬로그램만큼 발생한 킬로그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자량 대 분자량 비율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메탄의 분자량은 16kg이며 산소의 분자량은 32kg인데 2몰만큼 발생하기 때문에 2를 더 곱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주입한 메탄의 양 대 반응한 양은 X입니다. 따라서 X자로 곱해주게 되면 32kg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문제입니다. 이것만 풀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소화 슬러지의 발생량은 투입량의 15%이고 함수율이 90%이다. 탈수기에서 함수율을 70%로 한다면 케이크의 부피는 얼마인가? 단 투입량은 150kl이다. 자, 함수율 문제가 나오면 거의 90% 이상은 이 해당 문제로 풀기 때문에 이 공식은 반드시 외워놓고 시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발생한 케이크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투입량을 먼저 놓고 보도록 할게요. 먼저 150kl라는 것은 미터 3승이랑 같은 단위를 뜻합니다. 또한 소화 슬러지의 발생량은 투입량의 15%이기 때문에 0.15를 곱해주게 되고 이때 1-0.7분의 1-0.9를 하게 되면 7.5m 3승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2016년 2회차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았는데 어려운 게 그렇게 없었습니다. 계산 문제는 차분하게 앞에 동영상을 보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고 제가 노트 체크한 부분은 노트에 정리 후에 암기를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